지금 대한민국은 정말이지 거대한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 파도가 몰아치고 안으로는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신 뉴스 헤드라인들을 가지고 이 압박의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억 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지금 서울에서 평범한 가정이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둘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건 더 이상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닿을 수조차 없는 꿈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압박의 실체를 여러 각도에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먼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어쩌면 가장 개인적인 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술 투자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격동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서 있는 위치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수도 서울에서 내 집을 갖는다는 것. 이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또 가장 보편적인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서울 부동산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13억 원, 이게 집을 아예 사는 매매가고요. 왼쪽에 있는 7억 원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죠. 바로 전세보증금입니다. 근데 이 둘사이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집을 사기도 그렇다고 전세를 구하기도 너무나 버거운 이 가격.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첫 번째 벽입니다. 그러면 집이 부족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새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 짓는 집의 무려 91%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집은 있는데 정작 그 집을 살 돈을 빌릴 수 있는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평범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집값은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그 집을 사려고 돈을 빌리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말 그대로 이중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개인의 주거 문제에서 벗어나서 한국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산업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서는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의 한가운데에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두뇌를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뭐랄까 일종의 슈퍼비타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말 그대로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개의 칩이 현재 글로벌 AI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왼쪽이 SK 하이닉스의 메모리고 오른쪽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AI 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저 야심작이 SK 하이닉스의 HBM 없이는 아예 작동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는 거죠. 기술 패권을 둘러싼 최전선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SK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칩 하나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 시작을 장악하고 또 실리콘밸리의 거물들과 손을 잡는 등 AI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투자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AI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관점을 한 번 더 넓혀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전체가 이 거칠고 격동하는 세계 경제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서울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율 전광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저 멀리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지 이런 외부 요인 하나하나가 곧바로 원화 가치에 영향을 주고요. 그게 결국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세계와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 변동성을 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도 어떤 외부 충격 하나에 뚝 떨어지기도 하고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경제 환경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다각화입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은 호주에서 20년치의 LNG를 확보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집중하고요. 현대차는 무려 60조 원을 투입해서 캐나다와 손잡고 수소라는 미래 에너지에 과감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한국 GM이 내수 시장을 겨냥한 신차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모두가 이 거친 파도를 넘기기 위해서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의 삶, 산업, 그리고 세계 경제라는 각기 다른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대한민국이 처한 이 압박의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룬 주택이나 기술, 경제 문제 말고도요, 서해에서의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이라든지 또 농촌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 같은 정말 다양한 압박들이 복잡한 그물망처럼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힘과 시장의 압박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거창한 헤드라인들 너머에는 이렇게 묵묵히 페달을 밟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집값, 밖으로는 격변하는 세계 경제와 기술 전쟁, 이 거대한 압박의 한가운데 서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은 또 어떤 모습이 될까요?